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죠. 끝없이 오르는 집값. 복잡한 정책들 속에서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한 걸까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초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예상되는 리스크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장점을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투기 수요 억제 및 시장 안정화입니다.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의 정책도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균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예상되는 리스크 또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 가중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은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도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 경직 및 거래 절벽 우려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량을 급감시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산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양극화 심화 및 불균형입니다.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특정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왜 지금인가? 인트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초안을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왜 지금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발표되었는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기조,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국민들의 좌절감은 깊어졌습니다. 동시에 전세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되어 왔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책들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이번 정책은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 심층 분석.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입니다. 먼저 금융 규제 측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구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일괄적으로 6억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히 고가 주택 구매 시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영권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가 아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는 갭 투자를 통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실거주 없이 주택을 매입,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허점을 막아 전세 시장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 제한이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에만 집중하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이라는 순수한 목적의 대출을 제외하고 투기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더불어 DSR 규제도 더욱 촘촘하게 적용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공급 확대 측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 시절부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경험했던 만큼 이번 정부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유휴부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며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시장의 주택이 풀리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와 같은 정비사업, 걸림돌 제거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공급 확대가 시급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문제 해결과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예상되는 장점 심층 분석 3분.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구체적인 장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투기적 매수세가 위축되고 갭 투자가 차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거품이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은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입니다.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대출 환경 속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실수요에 집중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면 그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및 금융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급증한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면 외부 충격에도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어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예상되는 리스크 심층 분석 3분.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주택시장의 급격한 냉각 및 거래 절벽 심화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는 단순히 투기 심리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까지 위축시켜 주택 거래량을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으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이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직은 자산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고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린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시장 불안정 심화 가능성입니다. 갭투자 차단 정책은 전세시장에 역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이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 규제 강화는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셋째, 지역별 양극화 및 풍선 효과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각 지역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6억 원 대출 제한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한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간 주택 가격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전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의 소통과 유연성입니다.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시장의 반응과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과감하게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고령층의 자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개발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요자들이 원하는 품질과 형태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면서도 동시에 주거,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초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